시장을 보면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2%가 넘게 밀려서 참 암울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각각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전략 또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선뜻 손이 나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시장의 상황을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은 섹터들 흐름을 머님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 오르는 종목들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유난히 몇 종목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죠. 어제 좀 올라줬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은 IT 투톱 중심으로 해서 다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주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는데 엔캠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어제 상당히 부진했었죠. 일부 종목들 지금 빨간불 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늘 조선과 해운 쪽이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일부 조선 기자재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방산주 쪽에서도 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크게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장품 관련주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간에 워낙에 중소형 화장품주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화장품 쪽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주도주들이 약간 조정이 나오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먼저 CNC 인터내셔널을 저희 시간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리뷰를 해보고 나서 섹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어요. 역대 최대 분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대 최대뿐만 아니라 올해 최대 실적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계속 또 흔들리면 네. 담아가서 시총 1조는 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음 자리로 갈 거라고 보고 또 눌림목대가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올라가면 따라 사고 싶은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조정 나오게 되면 그런 자리 쪽에서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종목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장품 동향을 봤을 때 저희가 실적에 대한 암시를 하는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통 수출 동향입니다. 근데 화장품 쪽은 작년 6월 달부터 한 번도 역성장한 적 없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수급 관련된 얘기 때문에 한번 출렁임이 나오고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실적 좋을 것이라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업황에 대한 변화들 체크하시는데 특히 대형주죠. 네. 대형주 쪽에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은 잊으세요. 네. 어차피 중국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다 한국 화장품 이제 안 쓸 테니까요. 근데 그거 빼고도 북미 쪽에서 거의 70%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력과 함께 나오는 화장품 쪽을 생각한다. 그리고 또 동남아도 잠재된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봤었을 때 다변화된 쪽에서 성과를 내는 ODM 업체들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비중국이죠. 동남아나 북미 쪽에서 성과 내고 있는 기업들 있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지금 좀 고개 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ODM 쪽 주목하자고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봐야 되나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좋고 그냥 ODM이면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예, 여전히? 네. 종목을 알겠습니다. 늘려봐야 네.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좀 작은 쪽엔 뭐 본느 이런 네. 종목들도 있는데 아하, 네. 예, 그런 성향에 맞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네. 예, 어떤 레벨업 되는 과정들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폭 과대했었던 미용기기 쪽도 같이 올라가요. 최근에 또 이쪽도 고개 들고 있는데 네. 윈텍이 7%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어제 저희 잠금 해제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최근에 비올도 뭐 신고가 잘 쓰는 모습이었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한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쪽도 일단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런 변화가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딱 그거 하나. 한국이 잘한 게 뭡니까? 한국이 잘한 거 피부 미인 이런 것들 또 네. 이게 약간 성형 이런 것 그렇죠. 저 한 거 시술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들. 네. 네.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같이 맞춰서 수익을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종목 쪽에서는 APR이라고 있습니다. 아, 신규 상장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종목이요. 예, 네. 신규 상장하고 좀 계속 네. 또 물량을 좀 받고 있는 횡보했었죠. 상황들인데 네, 네. 예, 그런 거 거의 마무리되게 되면 본실적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뷰티 디바이스 관련해서 역대급 대어로 평가받기도 했었던 APR 또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정말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8%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인적 분할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그간의 급등분을 거의 지금 쭉 빼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변동성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네, 어제 오버했습니다. 주가가. 관련된 뉴스 가지고 펀더멘탈적은 아닌데 네. 주가가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 그러면 어제 같은 날은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오다가 네. 가파르게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도 일단 변동은 고점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대장주고 거기다가 방산 쪽 우주항공 방산을 같이 어울리는 또 하나의 주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고점권에서 사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자도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흐름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악재성 이슈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주가 올라가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량도 엄청 실리고 주가도 크게 올라갑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14% 정도 급등 나오고 이게 52주 신고가까지 갔는데요. 이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죠. 현대GF홀딩스 가 현대홈쇼핑에 주식 300만 주 공개 매수한다. 이 소식 나오면서 오늘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주주환원책 관련해서도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이거 또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네요. 예, 지주사가 지주사 요건 마련하기 위해서 한 300만 주 매수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가격이 64,200원이죠. 그러면 일단 한계는 그 정도까지 보고 거기서 어떤 큰 변화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표를 보고 움직이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저 PBR이고 또 거기다가 기업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앵커님, 네. 혹시 요즘에 홈쇼핑에서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홈쇼핑에서는 안 사고 최근에는 사실 SNS에서 광고 보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핫딜 이런 거 많이 사는데 오히려 그쪽이 좀 더 클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쇼핑에 사셨다고 괜찮긴 한데 네, 네. 매체가 이게 지금 성장할 만한 매체 쪽에 대해서 어떤 리테일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밸류업을 하고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일단 어느 정도 64,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개장하자마자 사실 궁금한 종목이 많아서 좀 개장 특징주 쪽에 시간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궁금증 모두 해소를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빙그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음식료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주가 빙그레 웃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빙그레 하면 바나나 우유, 아이스크림 이런 거 생각나는데 계절과 관계가 있나요? 네, 계절과 관계가 있죠. 이 회사가 빙그레하게 되면 다 아시는 우유, 네. 유음료, 네. 아이스크림 네. 이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고 힘들면은 네. 그냥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수기 때 잘할 회사가 더 좋은 거죠. 네. 지금 이제 봄바람 막 살살 불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나가서 이제 산책하다가 목이 칼칼합니다. 네. 빠유라고 그러죠. 네. 바나나 항아리. 우유. 네. 예, 이거 한번 쭉쭉 들이키면서 네.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네요. 이런 쪽에서 성수기가 겨울에는 비수기입니다. 네. 여름엔 성수기고요. 네. 이 다가오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그냥 편하게 이거 갖고 계셨다가 또 그러니까 여름 되기 전 초여름쯤에 돼서 또 이제 계절적인 거 성수기 오는 종목들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 올라와 있으면 팔면 되겠죠. 네.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바나나 우유를 네. 누가 좋아합니까? 중국인들이 좋아합니다. 네, 몰랐어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한참 한국에 많이 왔었을 때 네. 바나나 우유 매출액이 160% 늘었다 막 이런 기사 못 보셨었나요?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들이 옵니다. 아, 그들이 그렇군요. 와서 편의점에 가서 하나씩 또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도 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 900원이었는데 요즘 1,800원 이렇지 않나요? 2배입니다. 네. 네, P가 2배 올랐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Q가 받쳐준다. 네.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2배. 예? 네. 그런 식으로 좋아지겠죠? 네. 네, 또 2배까지라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회사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3세 경영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체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다음으로 가게 되면, 세대가 바뀌게 되면, 네. 우리 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M&A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도 한번 했습니다.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외형이 좀 커졌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적인 성수기에 유커가 방한하는 효과도 받아갈 수 있고 지금 3세 경영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앞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며 좀 실적도 같이 받쳐주고 이게 또 주가로 연결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다죠.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실적 좋아지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음식료 업종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번-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저 정도인데 하고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보게 되면 1,122억, 180% 늘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올해도 예상이 1조 2천억 정도, 또 13% 늡니다. 워낙 여기서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 쪽에서 이제 들어갔던 원료비들이 이게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갭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실적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데 시총이 5,700억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음식료 업치고는 너무 싸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PBR 0.8배입니다. 저밸류 관련된 쪽에도 해당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자사주가 10.2% 있습니다. 이거 소각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쪽과 함께 배당도 4.48%. 그냥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이잖아요. 네. 그거 하느니 이런 종목들 사놓고 배당 받으면 되겠네요. 네, 그런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가장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빙글에 말씀해 주셨어요. 가격은요? 네, 가격은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강하게 반등할 때 누가 사느냐?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레벨을 더 올려서 돌파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음 저항 때 보게 되면 6만 원대는 조금 싸고요. 네. 7만 원대까지는 가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5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빙글에는 목표주가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컨택입니다. 우주와 지상의 컨택.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우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올해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우주 관련된 쪽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네. 여러 가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거만큼 좋은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컨택하셨군요. 끝까지 드림 욕심이 있으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지상국 관련된 쪽에서 설계, 위성 데이터 분석, 영상 분석하고 그거를 또 재판매합니다. 이런 쪽과 함께 토탈 솔루션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비행기 아니죠. 우주선은 위로 띄워도 네. 밑에서 지상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내가 한다. 이렇게 볼 만한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주 지상국, 위성 지상국 관련해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쪽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고객사를 더 많이 늘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정부도 그렇고 위성 프로젝트 계속 다 나갈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이 될 걸로 앞으로는 볼 걸로 보는데 거기다가 고객사도 이제 확장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통합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국 하나를 딱 두게 되면 거기서 내가 우리 우주선을 쏘는데 나도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다 통합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장비 호환도 가능하고 하나의 또 역할을 중요하게 중추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국 기지국만 조금씩 더 세워놓게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쪽들은 더 확대가 됐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진다라는 쪽에서 유지보수 비용 더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은 아끼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위성 관련주들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컨택은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지금 시점에서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성 발사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특히 올해 우주 쪽을 주목하는 건 이제 민간 쪽의 사업이 그렇죠.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네, 민간 위성이 계속 폭발합니다. 아유, 네. 그 폭발이 아니라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스페이스X, 원웹 같은 경우도 벌써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10,000개가 발사된답니다. 오. 그 10,000개 우주항공선들이 발사되기 시작하면 그거 지상에서는 누가 다 커버해 줍니까? 이런 회사들이 해야 되겠죠. 네. 성장성은 플러스가 무지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5개 국가 쪽에서 지상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완료가 되게 되면 12개국, 15개 지상국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지상국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이거를 SaaS, 네. GSAAS요? 네. 네. 발음이 안 되네요. 아우,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면 클라우드까지 연결하면서 거기서 우주선 그리고 또 지상국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원활한 쪽으로 인해서 아마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게 되면 매출이 100% 늘어날 것이다. 네. 이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적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쪽들은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부가 돈을 댑니다. 네.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구조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자 회사가 이제 매출이 100% 성장한다면 당연히 이제 굉장한 또 실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주가는 현재 2만 원대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 주가 바라보세요? 네, 일단 시장이 좀 위축돼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레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예전에 i3 시스템 말씀드릴 때, 맞아요. 네, 그것도 시장에서 전혀 모를 때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부각받게 되면 그냥 쭉 올라가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는 27,0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성 관련해서 저희 컨택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도 여러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